예. 전한길 씨, 이른바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 전한길 블랙홀에 빠진 듯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가요,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참석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한 듯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다른 언론사에 이제 배포가 된 그런 비표를 좀 이용을 하셔서 이제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한 그런 비표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4일 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전한길 씨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반드시 그날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오늘 전한길 씨 징계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뭔가 그 여상원 변호사, 여상원 위원장의 얘기는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요구했고 징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제명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 장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직접 보셨고, 예. 자,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이 프레스라는 이 목걸이를 걸고 기자를 사칭을 해서 들어가서 하다가 바로 저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것만은 명백한 사실은 이게 이 전당대회 방해 행위고 업무 방해 행위죠. 더군다나 본인은 무슨 뭐 전한길 TV 발행인 자격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언론인들은요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 22조에 따라서 이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 않아요. 자, 저렇게 분명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윤리위원회가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내일 열릴 지금 부산에 있는 전당대회도 연설에도 본인이 직접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무슨 명분으로 막을까요? 자, 지금 물론 이 아직 당이 들어온 지 지금 3개월이 안 돼서 책임당원도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막을 명분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지금 전당대회장을 완전히 좀 뭐 소란을 피운 저런 사람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왜 들어봐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은 예. 지금 당 지도부나 후보들 중에서 지금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 부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니까요. 이게 뭐 지도부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빨리 해라라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는 예. 윤리위원회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컨대 윤리위원회는 당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인사의 의견인지 정확히 회의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라는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청문 절차는 진행되게 돼 있어요. 예. 비상한 상황 아니면 당사자를 불러야 된다. 그렇죠. 불러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부르는 이런 절차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개시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절차 없이 바로바로 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당의 뒷북 징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징계를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부울경 내일 있을 예. 또 토론회에 가서 만약에 더 큰 소란을 한다. 그럼 본인의 징계 여부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아예 출입 금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와서 또 소란을 더 큰 소란을 피운다는 건 또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요. 출입이 예. 안 되잖아요. 예. 바깥에 소란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언론인만 출입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선관위 결정이.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지 못할 거고 설령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출입을 시도하면서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또 다른 뭐 당원 당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윤리위원회를 공격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전환기 씨 저 행동이 적절치 못한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관련 규정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은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의견이 나눠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전환기 씨의 그동안의 극우적 발언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자는 게 아니라 저 영상에 찍힌 저 장면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단죄를 해야 전당대회 앞으로 있을 것들이 더 물이 흐려지지 않지 않겠냐라는 반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그 강경보수 유튜브 방송에 김문수, 장동혁 두 당권 주자들 출연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도 자리를 했습니다. 화면에다가 전환기를 띄워놓고 전환기를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하고 욕했어요. 참담함을 느꼈고요. 배신자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디죠? 조포가 아닙니까? 지금 명팔이 깡패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니까 김근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김근식 후보하고 김근식 후보에 대한 처리를 요구를 해놓고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징계 중단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김재현 전 최고위원의 호칭으로 봐도 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우열이 딱 느껴지죠. 성춘 부의장님. 네. 오늘 김근식 전 실장, 김근식 교수가 용팔이 깡패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는데 거의 시간대가 좀 뒤이어서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오늘 해당 강경보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전환길 씨에 관련된 의도적으로 도발한 김근식 교수, 김근식 씨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는 후보자잖아요. 후보자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후보자는 당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뭐 저희 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후보자들은 당의 운영 방향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특정인에 대한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특정인을 그냥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 비판을 하는 거는 당연히 후보자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책임당원으로서도 출입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본인은 언론인으로 갔다고 했는데 어느 언론인이 전당대회에 가서 저렇게 선동을 하고 뭔가 구호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갔으면 취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누가 잘못했냐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명백히 전환길 씨가 잘못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배신자 공방 누가 배신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분명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이건 배신을 했다고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옹호하고 있는 전환길 씨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배신자냐 저는 전환길 씨가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뭐 전환길 씨가 과거 계엄 탄핵 전국 때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다라는 취지의 뭐 극찬 아닌 극찬도 했던 일부 최고위원 후보도 있는데요. 그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이게 내일 부울경 합동연설에 가겠다고 했고 근데 국민의힘은 전환길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까지 내렸어요. 근데 다음 화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전환길 씨 얘기는 내일 본인이 무조건 부산에 간다. 연설회장은 못 들어가고 행사장 앞에 있을 거다. 혹자는 지금 기승 전환길 전당대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징계를 세게 내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전환길 씨 몸값만 키워주는 셈이 되고 에서 무시하자니 또 내일 또 부산 가서 여러 가지 본인의 여러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뭐 구호도 외칠 거고 이게 참 블랙홀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환길 전 한국사 강사가 최초의 전유관 씨라는 본명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부터 그때 바로 출당 조치를 시켰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전환길 리스크가 지금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입 금지 조치 시키니까 이제 연설회장에 못 들어가니까 행사장 앞에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전환길 씨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인지도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행사장 앞에 대형 모니터라도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퍼포먼스를 벌일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전혀 좋을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예. 또 최고위원도 또 누가 출마하는지도 사실 더 관심사에서 멀어졌어요. 더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뭐 국민의힘 구성원도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는데 원내 수석 대변인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아는 사람은 알겠죠. 예. 예? 모든 아니 제가 물어보신 분은 되게 책임 있는 분인데 모르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실명을 바뀌면 서로 곤란해지니까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온통 신경이 전환길 씨에게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환길 씨는 지금 출마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서서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런 건 잘한다 했던 것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당대표의 직권으로 딱 잘라내는 모습,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국민들도 아 국민의힘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뭐 징계를 어느 수위까지 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니까 더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국민의힘 당사고요. 조금 전에 빨간 넥타이를 맨 전환길 씨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 요구서를 냈습니다. 아마 취지는 본인 뜻은 나는 피해자고 뭐 이제 김근식 후보가 왜 도발한 이후에 왜 저 사람에겐 제재가 없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일 것 같아요. 모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그 전환길 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하는 천에 샜다. 예. 그러니까 나만 징계할 것이 아니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해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윌련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저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징계 개시 여부를 심리를 또 합니다. 예. 해가지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개시 여부를 심리해서 개시 요건에 해당하거나 의견이 예. 모아지면 개시하는 것이고 아니면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전환길 씨를 글쎄요 뭐 무시할 만해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애써 못 본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굳이 전환길 씨를 이렇게 지금도 저희가 수십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징계를 빨리 조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애써 무시할 거면.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윤 부장님 또, 말씀처럼.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당대회 때만큼은 전환길 씨 계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단어를 빼고 토론을 하고 예. 그런 단어를 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정견 발표를 하고 이런 식의 주장하는 당 후보가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앞으로 전환길 씨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그다음에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자책 전당대회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좀 뭐 떨어지더라도 이런 분이 나왔으면 조금 정치적인 입지가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저희 채널A가 주관했던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첫 번째 TV 토론. 그런데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그게 그 주장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저는 윤어게인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언론의 공격이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 극우라는 것은 바로 극좌가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극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운 바로 딱지 붙이기, 프레임 씌우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더 상대당인 성춘 부의장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제 딱 그 2대2로 나뉘었고 뭐 계엄 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뭐 탄핵 여러 가지 공방들이 딱 뚜렷했어요. 판세가 지금 어떻게 초반 당권 레이스가 흘러간다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각종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탄 쪽이 좀 유리한 위치인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도 그때도 찬탄 반탄 2대2 구도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반탄 쪽이 이겼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 전 토론의 수준이 더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선 직후에 뭔가 김용태 비대위나 뭔가 윤희숙 혁신위를 좀 거치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밟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찬탄 반탄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지난 대선 토론회 때 대선 전당대회 때 찬탄 반탄 토론회 때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전환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극우 정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극우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창당 과정에 관여했었고 거기에 당대표를 초대 당대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극우 정당의 이미 뭐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환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배신자로 치부하고 그런 포퓰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당을 바로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뭐 타당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니,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논평을 해야 되니까. 보수 정당, 예. 보수 정당 중에서 사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대선 투표 때 41%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찍었잖아요. 김문수 후보요? 김문수 후보를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훨씬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수를 지지하지만 등을 돌린 사람들이 과연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토론의 수준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 키워드는 전환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광주에서 오늘 광주 도당위원장 뭐 취임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과도 회동을 한다. 뭐 일단 뭐 뒤에서라도 좀 전폭적으로 이른바 찬탄 후보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워낙 지금의 상황이 관망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전당대회에서 정말 후보들이 어떤 주목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뭐 상황처럼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그냥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 두 사람 장동혁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기고만장해서 이제 본인이 아니면 뭐 이 전당대회가 흥행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모든 대회에 다 나가서 그래야 흥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제 앵커도 이 진행하느라 꽤 애썼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걸 그냥 앉아서 볼 수만 없다. 더군다나 오늘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지난번 그렇게 비판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이 극우 유튜버들 나가서 또 저렇게 이제 이 면접 비슷한 걸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말 누가 대표가 된다 한들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거의 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힘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경태 후보 비롯해서 뭔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그 논평에서 뭐 좀 순화하자면 뭐 극우라는 표현은 극우 프레임이라고 장동혁, 김문수 후보들은 반박하고 있고 제가 또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균형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극우라는 표현만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